자, 지난밤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반등해서 기분 좋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모처럼 힘차게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올라간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워낙 컸고요. 네. 이렇게 3대 지수가 2% 이상 모두 상승한 것은 꽤 오래간만에 올해 들어서 10번 정도 되는데요. 여하튼 오늘 S&P 500이 2.4%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2.5%, 다우지수도 2.1% 올라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역시 과매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리세션이 오더라도 일부 긍정적인 분들은 그렇게 오래 가는 그런 리세션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매도란 걸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그러게요. 느낌적으로 많이 팔린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주식들, 그중에서 떨어진 주식이 과매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물론 우리나라도 기술 지표로 뭐 과매도 국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표들로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 대비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냐는 얘기하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 대비요. 지금 그 위에 건 아래인 거를 단기적인 지표를 많이 삼습니다. 지금 51선 평균선 위에 있는 주식이요. S&P 500 중에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주식들은 평균 이하에 가 있다는 50일 이동평균 아래에 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일선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긴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51선 보면 거의 지금 490개 종목이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낙폭과대라는 점, 과매도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투자자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을 갖고 따질 수 있거든요. 목표 주가의 괴리율도 한 2년 만에 또 최대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과매도로 얘기한다. 그냥 단순하게 많이 떨어진 것 갖고는 얘기가 잘 안 된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상식적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매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뭐 느낌 같은 느낌은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바탕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 11개가 모두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10% 떨어질 때 에너지주나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오늘은 에너지 섹터가 한 4%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오늘 올라갔고요. S&P 500 중에서 뭐 워낙 많이 떨어질 때 보면 뭐 10개밖에 뭐 안 올랐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주 한 주 보면 S&P 500 말씀드렸다시피 500개 중에서 또 올라간 거나 유지된 거가 12개, 1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죠. 오늘은 S&P 500 중에서 한 40여 개만 떨어지고요. 460여 개가 오늘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가 또 이틀째 좀 반등했지만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도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또 어찌되었건 유가가 좀 오늘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약간 또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달러의 방향성이 저는 국내 주식에도 마찬가지요. 해외 주식에도 저는 가장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올라갔을 때 저희 그림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미국의 달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조정이 하향세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 기억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흐름에서라도 결국은 달러가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강한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부담되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부담되죠.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그렇게 약세되고 원달러 환율이요. 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가격 경쟁력 생긴다고 했었죠. 그거는 정말 수십 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워낙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 가격 자체보다는 기술 경쟁력으로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그런 단순한 계산법은 요즘은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 오르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특징주는 이제 켈로그가 오늘 아마 주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주가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막판에는 좀 흘러내리면서요. 한 1%, 2% 정도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켈로그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그 시리얼로 많이 하실 텐데요. 시리얼뿐만 아니라 먹거리, 과자 이런 게 많이 하는데요. 켈로그를 내년 말까지 해서 3개 회사로 쪼개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왜 쪼개느냐? 회사에서도 CEO가 얘기한 것으로 좀 봤는데요. 결국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더 투자를 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역사는 인수합병과 쪼개기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딱 이해하실 거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분할이다 합병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재벌 그룹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하고요. 재벌뿐만 아니라 요즘은 소위 일부 이제 소위 인터넷으로 큰 그런 재벌화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 기업이 상당히 쪼개고 신규 상장하고 분리하고 이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의 접근은 좀 우리나라 미국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스낵과요, 시리얼 그리고 식물성 우리나라 보면 동물성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고기요. 네네. 그런 거로 좀 나누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시리얼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글로벌 스낵킹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플란트라는 회사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 자세히 들으셨지만 테슬라가 오늘 9% 올라갔습니다. 뭐 위로 넣건 빼건 어떻게 됐건 간에 3% 이상 3.5%의 감원을 일단 발표한 것으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됐고요. 하여튼 그런 건 상관없이 주가는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좀 주목할 회사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입니다. 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늘 8% 올라갔는데 이제 8% 올라간 거는 뭐 주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냐 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너지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등했다가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중요한 걸 발표했습니다. 쉽게 해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란 거를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요. 기존에는 순현금 흐름의 50%까지를 주주한테 나눠줬습니다. 네네. 나눠줬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식 배당,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당을 주는 것이 하나였겠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사주를 매수하는 거가 이렇게 흔히 해서 그것이 되겠는데요. 그 순현금 흐름의 비율을 75%까지 높이겠다고 봤고요. 쉽게 말하면은 주가 상승에 쓰는 돈을 더 많이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가 상승하는 것은 이제 사실 보면 후순위로 나가는 거지만 네네. 결국은 주주한테 나눠주겠다는 게 그렇죠. 핵심이죠. 네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주가 올라가면 뭐 그렇게라 기대를 하지만 또 더 나눠준다는 겁니다. 지금요. 더 나눠준다는 것인데 이런 배경이 나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이 회사가요. 어떤 배당금 자체를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올려간 거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지금 미리 발표하는 경우에 있지만 대부분 그 직전에 발표하거나 그쵸.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의해서 조금 발표하거나 이런 식이 대부분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사결의나 이런 걸 통해서 배당을 매번 발표하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서 못 줄 수 있죠. 갑자기 세상이 잘못되면 못 주겠지만 확정 배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특별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배당은 정말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일부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겠고요. 생각했던 돈 이상으로 돈이 쌓여 나가면 그 경영에 합리화해서 돈을 나눠줍니다. 이제 코스트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건 스페셜 디비던드가 특별 배당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확정 배당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에 적에만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는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변동 배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 배당. 네, 변동 배당인데 변동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75%까지 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 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베리어블 디비던드라는 걸 표현하는데 그게 요즘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나 뭐 뉴먼 마이닝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특히 워싱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돈 잔치 한다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인터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엑소원이 돈을 어느 정도로 더 버냐면 신보다 많이 번다는 얘기를 뉴스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돈 잔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이나 주식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특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는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갑자기 더 주는 게 아니라 약속된 걸 주는 건데 그 변동이 있는 거다.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10달러 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돈을 못 벌려면 5달러밖에 안 주는데 최소한 1달러 정도는 확정되고 네네. 나머지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이 잘 되면 더 주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베리어블 디비던드가 상당히 핫한 주제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을 꽤 하셨던 분들 처음 들은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리어블 디비던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엑소모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모빌이 오늘 6.2% 올라갔는데요. 최근 들어서 엑소모빌이나 에너지에 많이 올랐다. 좀 줄여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오히려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115달러에서 125달러까지 올려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시장에서 과연 반등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이걸 월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실 저도 오프닝에서도 아직 월가에서는 잘 못 믿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말이죠. 네. 어느 정도 떨어질 때 보면 주가 하락하더라도 뭐 반등하고 사야 된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 나오는데요. 최근 들어 약간 무게추가 좀 기울어졌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워낙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을 얘기하면 약간의 진짜 좀 용자 같은 사람들이 네네. 용기 있게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탐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시장이 어렵지만 지금 여전히 하고. 그래서 앵커에서 질문을 제가 앵커가 탐리한테 질문하는 중에 제가 특이한 질문을 보고 네. 좀 빵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앵커가 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탐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긍정론자로 대표적인 얘기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탐리 좋아한다고 딱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긍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안 나오거나 의견을 바꾸거나 이런 상황이죠. 여하튼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CFR의 리서치의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고 엄청난 구로가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은 맞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엄청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따른 투매는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다수의 시각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공포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포지수가 뭐 45 정도 이상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은 다수다. 우리의 심정과는 달려. 네네. 그런 게 좀 이분 오늘 그런 얘기했고요. 반다 리서치의 투자 전략가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튄다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지난주에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 것들은 올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많이 떨어진 것은 하락 조정 국면의 마지막 국면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네. 것이 이분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 보면 많은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려가는 추세가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번에 3,300, 3,400이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현재 가격은 리세션의 리스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좋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탐리라는 사람이라든가 마르코 콜라노빅, JP 모건은 네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넘칠 정도로 리세션이 충분히 이미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스겔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지금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네네. 5% 정도만 더 떨어지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분은 그거에 완전히 극과 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까지 보면 한 2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은 리세션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분은 또 딱 얘기합니다. 이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세션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세션을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바닥을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15에서 20% 기존에 한 3,300, 3,400을 얘기했었는데요.
15에서 20% 추가 조정하면서 3,000선 정도도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3,000과 뭐 3,200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3,200은 이제 평균 하락폭 네네. 32% 정도 하면 3,200 언저리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3,000과 3,200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튼 이분의 얘기는 리세션이 올 때까지 약세 제한 끝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세만 조금 더 이어진다면 뭔가 이게 그동안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뭐라도 손을 쓸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꺾입니까? 아니면 반등은 좀 이어질까요? 예,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다양한 통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90년의 통계도 있는데 올해 통계 정도면 우습게 찾는 거죠. 저도 찾을 수 있거든요. 올해 2% 이상 이렇게 하락했던 경우가 아마 10번 정도 있는데요. 그 직후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좋지 않았던 거 확률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요. 이번 6월 말까지 뭐 닷새 정도 남았는데요.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은 아마 아쉽게도 193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